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유미입니다. 중고차나 꽃배달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유미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김은주 씨를 모셨는데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봅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주이고요. 네. 11살의 유서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FSI라고 탈북민들 영어 스피치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해서 알리는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인권 네. 활동을 네, 하고 있죠.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게 대표님 보시면 더 멋지시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남북 하나재단에서 하는 이거 행사에 갔었는데, 네. 저기서 아우라가 비쳐서 누군가 봤더니 대표님이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또 뭐 그 정도까지. 이런 것도 이렇게 멋지게 하시는구나. 사업뿐만 고마워요. 아니라. 네. 또 이렇게 스타트에 이렇게 비행기까지 막 태워주는데 게스트한테 이렇게 스타트부터 비행기 타보긴 처음이네요. 아, 진짜요? 네. 우리 은주 씨는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함경북도 은덕이에요. 아오지, 그 유명한 아오지입니다. 그쵸. 네. 아오지 그 명칭이 유래가 오지 마라라고 해서 아오지라고 했다고. 저 그렇게,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오지 하면은 숙청 그 지역인 줄 알아서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가 아오지를 하지 말라오 라고 맞아요. 해서 은덕으로 바꿨죠. 네, 맞아요. 김일성과 응. 김정일이 각각 방문하고 나서 그들의 은혜와 덕을 입은 곳. 그래서 은덕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요즘 또 바뀌었더라고요. 뭐 은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아마 가장 많은 사람이 죽어간 곳이 아닐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우리 국군포로 분들이 제일 맞아요. 많이 가서 강제 노동을 했던 네네, 맞습니다. 탄강 마을이죠. 참 아오지란 말만 들어도 우리 남북한이 다 알만한 고장이고 또 가슴 아픈 정말 눈물의 고장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오지에서 어렸을 때 왔죠? 네, 저는 12살 때, 만 12살 때, 한국 나이로 이제 14살 때 탈북을 했었고요. 한 번 강제 북송된 후에 17살에 다시 이제 탈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아니, 그러면은 미성년자일 때 네. 북송 당했어요? 그렇죠. 엄마랑 같이 이제 중국에서 살다가 북송 당해서 전 17살 때, 2002년도에 다시 탈북을 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 미성년 나이에 저도 이제 북송을 여러 번 당하면서 많이 봤지만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맞아요. 그때 기운 있어요? 그럼요. 사실 뭐 탈북부터 얘기하자면 저희 엄마가 진짜 아빠가 이제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못 드셔서. 못 드셔서 병이 있으셨는데 늑막염. 한국에서는 이제 아마 그 병 자체도 별로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양실조에 의한 거여서 당연히 영양 보충이 안 되고 하시니까 오랫동안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살기 힘드니까 엄마가 여기서 살 바에는 여기서 굶어 죽을 바에는 두만강을 건너다 총에 맞아 죽자. 라고 이야기하셔서 이제 저희 엄마의 오른손과 왼손에 언니와 저를 이제 잡으시고. 언니도? 네, 언니도 같이. 저희 세 명 다 같이 얼어붙은 두만강을 이제 99년도에 성공적으로 건너서, 그 전에도 스토리가 많지만, 건너서 이제 많은 탈북 여성들이 겪는 것처럼 인신매매를 이제 당했어요. 근데 제가 11살의 유서 저자라고 했는데 사실 제 책에도 담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올해 유엔에서 하는 그 탈북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에 대한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처음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두만강을 첫날 건너고 나서 산을 다니다가 어두워져가지고 이제 내려왔어요. 길로 내려와서 이제 뭐 솔직히 어디로 가야 될지 중국어 한마디 할 줄도 모르고 친인척도 없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곳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뭐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냥 길을 따라갔던 거예요. 걸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뒤에서 환하게 불을 켠 자동차가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순간 이게 숨어야 될지 아니면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그치, 갈등이 생기지. 갈등이 생기던 찰나에 뭐
진짜 뭐 숨을까 말까 이거 결정도 하기 전에 이제 차가 저희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러고는 속도를 늦추더라고요. 그러고 차 문을, 그러니까 차를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차 문을 열어서 그때 당시에 저희 언니가 만 14살이었는데 언니를 차 안으로 이제 잡아 끌어가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엄마랑 제가 언니를 잡았어요. 근데 안에서 이제 남자가 언니를 잡고 안으로 언니를 끌어당기고 엄마가 제가 이제 언니를 잡아당기려고 했는데 차가 달리 속도를 내니까 따라가지도 못하고 언니를 이제 빼지도 못한 거예요. 아, 눈앞에서 그러면 언니를 납치를 당한 거네요. 맞아요. 아이고야. 첫날 중국 도착 첫날 밤에 언니가 이제 납치당했고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언니가 그 차에서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길가에 언니가 이제 버려진 거죠. 그래서 그날 저희는 언니가 이제 잡혀가고 나서부터 언니를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동하면 언니가 다시 우리를 찾으러 왔을 때 우리가 없어서 못 만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장소에서 우리가 뜨지도 못하고 그 주변을 배회하다가 이제 불빛이 켜져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갔는데 거기가 이제 그 고속도로 건설하는 현장이었어요. 거기에 탈북 남자 한 명이랑 중국 남자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상황을 얘기하고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이어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엄마가 언니를 데리고 온 거예요. 찾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찾았대? 언니는 그날 저녁에 차에 납치당하고 몹쓸 당한 다음에 길거리에 그냥 언니를 버리고 갔어요. 근데 언니가 우리 엄마랑 저를 찾아서 그 역방향으로 우리가 있을 방향으로 이제 밤새 걸어온 거예요. 그 엄마도 이제 깊은 잠에 못 들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언니 찾으러 나가셔서 언니를 만난 거죠. 새벽에. 뭐 다행이다. 그래도 만나서.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셋이 이제 다시 만나가지고 또 떠돌다가 마음 좋아 보이는 분의 도움으로 그 집에 가서 중국에서 살려면 중국어 한마디 모르고 애 둘 데리고 힘들다. 중국 남성이랑 결혼해서 사는 게 좋겠다라고 그분이 추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고민 끝에 그게 맞는 것 같아서 허락했는데, 예. 그게 팔려가는 건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안 했으니까. 돈 받고 너네를 판다는 얘기는 안 했죠. 그래서 정말 한 며칠 지나서 중국인 남자 2명이 와서 우리를 데리러 온 거예요. 아이고. 따라가는데 정말 북한에서도 보지 못한 초가집들 있잖아요. 거기 그런 동네에 버스 한 대 안 다니는 곳에 이제 저희가 간 거죠. 깡시골로 가는 거예요. 진짜 버스도 안 다니는 곳에. 거기 가서 3년을 살면서 정말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탈북자니까 북한에서 온 거지라는 말도 듣고 하면서 살면서 우리 여기서 더 이상 안 살 거다.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너네를 2,000위안을 주고 사왔으니까 그 돈을 갚고 가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집에 갈 때는 그 인신매매 브로커가 가면 애들 학교도 보내주고 이렇게 호적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거기 가서 농사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봄에는 씨앗 뿌리고 여름에는 김매기하고 가을에는 가을거지하고 겨울에는 산에 가서 나무하고 그게 시골의 삶인 거잖아요. 근데 학교 가기는커녕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했던 거죠. 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엄마는 당연하고. 그렇지만 일전 한 푼 받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2,000위안이 어디 있어서 주고 우리가 나오겠어요. 그 집에서 나오려면 이제 탈출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중국 공안에 잡힌 거예요. 진짜 정말 버스 한 대 안 다니는 시골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장마라 비가 한 번 오면 그 길 자체가 울퉁불퉁 험해서 밤에 라이트를 안 켜면 운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날 밤은 공안이 라이트도 안 켜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개 한 마리 안 짖었어요. 원래는 개만 짖어도 진짜 버섯발로 산으로 뛰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몇 번 모면을 했는데 그날 밤은 공안이 불도 안 켜고 그 험한 시골로 저희를 잡으려고 온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세 모녀가 다 북송이 된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첫 북송이었고. 처음이죠. 네. 아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이긴 합니다. 저희가 그렇죠. 탈북을 2번 한 거지, 북송은 이제 한 번만 겪었어가지고. 그러면은 네. 감옥 안에 들어가서 지금 미성년자잖아요. 네네네. 엄마랑 같이 이렇게 막 고초를 당하고 그랬어요? 그쵸.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고, 당연히 대표님은 잘 아시겠지만, 북한으로 넘어가서 보위부에서 조사받고, 그 40명 정도 여성 감옥이 40명 정도 있었는데, 저 누울 자리 없잖아요. 없죠. 이렇게 앉아놨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을 때는 다리를 이렇게 펴요. 다리를 펴면 맞아요. 앞에 차곡차곡 앉은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누워서 그렇지. 자는 건데 첫날 밤에 누가 그렇게 저를 꼬집더라고요. 아무래도 자다 보면 발이 막 누구 입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겠죠. 저도 같이 꼬집었어요. 누군지 몰라요. 저한테 오는 건 저도 같이 꼬집었는데 신기한 건 다음날 아침에 아무도 컴플레인을 안 한다는 거죠. 서로 꼬집고 꼬집혀서 그런지 다음날에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도 뭐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2주를 거기에서 있었나 봐요. 아시다시피 뭐 신체 검사, 돈 찾기 위한 알모 검사. 언니랑 저는 솔직히 나이로 따지면 미성년자였거든요. 근데 뭐 그들이 미성년자를 가리나요? 안 가리죠. 생리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속옷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사람 몸을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짜 뭐 다 수색하고. 그렇죠.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치아까지 이렇게 벌리게 하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보안원을 좀 친하게 지내서 왜 입안은 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이빨이 빠진 사람들이 돈을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빠진 치아자리에다 넣고 그래서 이게 숨겨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이빨도 있지 하게 해서 이렇게 보게 한다 하더라고요. 콧구멍도 보고 귓구멍도 보고. 네, 귓구멍도 보고 진짜 나중에 통일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죄값을 다 묻고 따져가지고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긴 한데 그 사람들도 뭐 조사하는 안전원이든 보위원들도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일부는 도를 넘어서서 그렇지. 네, 자행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꼭 처벌이 이루어지고 조사가 된다고 이루어져야 봐요.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북송이 돼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탈북민들이 북송이 되면은 더더욱이 그 땅을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막 악에 바치잖아요. 네. 저는 사실 중국에 있을 때 고향이니까 북한이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워하고 북한 노래도 불렀어요. 그게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찬양일지언정. 네. 그러면서 그리워했었는데 북송되고 나서 여기가 내 고향이기는 하지만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곳은 아니구나.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는 건 당연하죠. 그 안에서 뭐 인간 쓰레기도 반도 못한 것들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정말 자기 할머니 辈 되는 탈북자한테 이간나 저간나 하면서 쌍욕을 그냥 막 해대는데 제 어린 나이인데도 그걸 그렇게 보기가 싫고 그게 그렇게 듣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탈북했다는 이유만으로 솔직히 우리가 뭐 탈북을 뭐 어떤 범죄를 위해서 탈북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자식이나 부모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탈북을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 남아있는 그 살인범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거 보면서 진짜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한국에 올 생각은 어떻게 해서 오신 거예요? 저희가 한 번 잡히고 나서 이제 탈출을 2개월 만에 했거든요. 2개월 만에 했던 이유가 엄마가 그때 엄청 아프셨어요. 쓰러졌는데 변을 보셨는데 뭐 이렇게 먹은 게 나온 게 아니라 맑은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엄마가 이제 죽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이제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엄마가 살아나셨던 게 그 중국 그 변방대에서 같이 잡혔던 무산 내기들이 당시 150원, 북한 돈 150원을 닌게를 하나 사서 엄마한테 준 거예요. 엄마가 그거 딱 한 대 맞고 완전 회복은 아니지만 살아나셨어요.